아침에 일어나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몸을 씻고, 아침을 먹고, 지옥 같은 출근길을 지나 일터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하루의 일들을 시작하죠. 그런데 어젯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마신 맥주, 소주 한 잔의 여파로 커피를 마셔도 일하기도 싫고 빨리 점심시간이 되어서 해장이나 했으면 하나요? 아니면 남편, 와이프 출근시키고 애들은 학교나 일터에 가고 밀린 집안일에 한숨이 나오려는 순간 커피 한잔 하자는 이웃집 지인의 전화에 커피 한 잔과 수다를 떨고 계신가요? 누구나 사는 건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루틴 말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싶고 난 정말 달라질 거야.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난 나이가 먹어서, 몸이 약해서,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리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마지막 몰입입니다. 마지막 몰입의 저자 퀵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수많은 학습법의 코칭 전문가 일론 머스크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퀵의 학습법을 배우기 위해 영상과 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건강한 뇌를 위한 레시피, 즉 똑똑하고 깨어있는 정신이나 육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브레인 푸드를 먹어라. 비싼 자동차처럼 뇌는 고급 휘발유를 넣었을 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한다. 비타민, 무기질, 황산화제가 많이 함유된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산화 스트레스, 즉 인체가 산소를 사용할 때 생성되어 세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찌꺼기로부터 뇌를 보호해준다. 많은 뇌과학자들이 좋은 식단과 건강한 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음식이 뇌에 좋은지 대부분 모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뇌에 좋은 브레인푸드 10가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브레인푸드 10가지 소개해드리니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아보카도 2. 블루베리 3. 브로콜리 4. 다크초콜릿 5. 달걀 6. 녹색 잎 채소 7. 연어, 정어리, 캐비아 8. 강황 9. 호두 10. 물. 여러분도 꼭 메모하셨다가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아이들에게 꼭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생활 방식이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모든 영양소와 보충제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브레인푸드와 보충제를 같이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에너지를 뇌에 공급하기 위해선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째, 당신의 개미, 안트를 없애라. 안트는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의 약자이기도 하다.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면 어느 정도는 이런 사고로 자신을 제한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정말 배우고 싶은 기술을 습득할 만큼 똑똑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 뭔가를 이루려고 분투해야 실망만 할 거라는 생각을 끝없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뇌의 한계를 없애려면 안트는 반드시 기필코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면 결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똑똑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자신의 한계에 가둔다면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셋째, 배움을 삶에 적용해라.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왜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가? 언제나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수동적으로 읽지 말고 이 질문을 생각하며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질문이 곧 답임을 기억하라. 배운다는 건, 학습한다는 것은 언제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주의를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생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질문을 통해 뇌 기억에, 학습에 효과가 있고 왜 배우는지 알아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질문들,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왜 나는 부족할까? 왜 나는 살을 빼지 못할까? 이런 부정적인 질문 또한 우리의 몸과 정신에 한계를 가지게 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뇌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 배움과 학습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독서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신의 뇌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넷째, 잠이 보약이다. 양질의 수면, 즉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는 것만큼 생존에 필수다. 잠을 자지 못하면 뇌의 경로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어 학습과 새로운 기억의 생성이 안 되고 집중과 신속한 반응도 어려워진다. 수면은 신경세포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비롯해 여러 뇌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몸, 뇌도 마찬가지로 노폐물을 청소할 시간이 바로 수면,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직도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하고 있는 숙면을 위한 방법으로 운동, 명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 이틀, 며칠 만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2개월 후에도 운동이 수면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했으며 최소 16주 이상 지속할 때 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자신의 호흡을 3분 동안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킥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킥은 어린 시절 뇌를 다친 이후 학교에서 학습이 지진한 아이였고 책 한 권 읽기조차 힘든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지방대학에 들어가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마인드로 살아온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 단지 나는 학습 속도가 느린 사람이었고 남들과 똑같은 방식과 생각으로 학습한 것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자신만의 학습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은 킥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한계를 규정하고 항상 똑같은 방식과 생각으로 인해 왜 내가 하는 게 그런 건지, 왜 맨날 난 제자리 걸음인지, 왜 실패만 하는지, 왜 잘못된 방법과 행동을 계속하는지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삶의 공간에서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